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1부 그대의 눈빛은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1. 골목 앞에서 차를 내린 나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휘적휘적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 어귀 하수구에서 악취가 풍겨나오고 있어서 코를 킁킁거리며 어항 속의 붕어 새끼처럼 산소를 그리워해야 했다. 악취를 뒤로 하고 몇 발자국을 더 깊숙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간지러운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여인들의 아우성 소리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서울의 뒷골목이었다. 짙은 화장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히 메우고 낡은 유행가 가락이 평범한 사랑의 진리를 애타게 절규하고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찾는 것은 여기에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뛰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얼마를 갔을까? 불쑥 앞을 막고 나서는 여인이 있었다. 놀다 가세요. 놀다 가다니요? 부지런히 바삐 가도 부족하답니다. 첫 번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 거기서부터는 줄줄이 늘어선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여인들이었다. 두 번째 여인이 길을 막고 나섰다. 연애 한번 하고 가세요. 보시다시피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맹인이면 어때요? 고자도 하고 가는 연애인데. 고자보다는 맹인이 나은가 보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다. 훗날 다시 오죠. 두 번째 여인의 유혹도 뿌리쳤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여인의 유혹도 뿌리쳤다. 맹인이라고 발시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었고 달콤한 유혹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렇다고 내가 예뻐서는 물론 아닐 것이었다. 여인들은 평생을 같이 할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룻밤을 같이 할 남자를 찾고 있을 뿐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들은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맹인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골목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늘어선 여인들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나서 끌고 끌리고 예쁜 것부터 차례대로 짝을 짓고 짝을 찾고 숲속의 꾀꼬리들이라면 즐거운 곰놀이도 되련만 변은 가려서 해야 하는 인간들의 골목이기에 참으로 어둡고 서글픈 정경들이 아닐 수 없었다. 왜 이런 골목이 있어야 하며 왜 이런 골목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더 이상 따져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방님, 한 여인이 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여인의 장난기 어린 말투는 간지럽다 못해 징그럽기까지 한 것이었다. 나는 여인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여인은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 꽃밭을 두고 어디로 그렇게 자꾸 달아나려고 하세요? 꽃밭이라고? 네,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은 시드는 때가 있어서 실소. 아따, 누구는 시드는 때가 없나? 시들지 않는 장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무쇠몽둥이라면 모를까? 무쇠도 녹슬면 그만 아니겠소? 오라, 그러니까 무쇠보다도 강하다 그런 말씀이지? 좋아요, 좋아. 드디어 오늘 밤에야 인연의 끈질긴 목숨만까지도 뚫리고 말겠네. 여인은 숫째 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실소. 꽃은 싫단 말이오. 나는 소리쳤다. 어머머, 그 주제에 눈은 또 높은가 봐. 마침내는 여인이 도끼를 내뿜고 말았다. 예? 높고 말고 할 눈이나 어디 있니? 주위에 둘러섰던 여인들도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다. 괄시를 하지 않아 다행이라 했더니 그렇지도 않게 된 것이었다. 비참한 심정이 되어 서 있는데 유혹의 밥이 되어주지 않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여인들은 길을 양쪽으로 비켜서며 어서 꺼져버리라고 재수 없다고 퇴퇴 침을 뱉으며 등을 떠밀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으나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만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치밀어 오르는 우라통을 헛기침으로 삼키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러나 어쩌랴 나는 몇 발자국을 가지 못해 한 여인의 발을 밟아주고 말았다. 발을 밟힌 여인은 소스라치며 나를 무슨 더러운 짐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밀었고 떠밀린 나는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발을 또 밟아주고 말았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나를 떠밀었고 나는 또 다른 여인에게 가서 몸을 부딪힌다. 여인은 또 떠밀고 나는 또 부딪히고 그리하여 결국 나는 여인들 틈에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여기 가서 부딪고 저기 가서 부딪히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다. 속에서 불똥이 튀기 시작했지만 나는 참았다. 참고 웃어넘겼다. 웃어넘기지 않고 일일이 맞서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웃으며 태연하게 여인들에게 농을 걸었다. 이것도 다 인연이요. 발을 밟고 밟히는 것도 몸을 부딪고 부딪히는 것도 다 인연이란 말이요. 인연? 한 여인이 코웃음을 치며 나왔다. 인연이라는 게 뭐유? 옛날 한 옛날에 개구멍 밑으로 빠져나가 한탕 신나게 뛰었다는 말 아니유? 옳거니 오라. 둘러선 여인들이 손뼉을 치며 깔깔댔다. 영라대왕을 노하게 하면 천벌이 내린다는 걸 알고 있소? 아이구머니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스님. 다른 여인이 호들갑을 떨며 나왔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삭발도 하지 않으신 채 왜 이런 뒷골목에 나타나셨어요? 고기 맛이 생각나서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맛있는 고기가 있겠소? 있다 뿐이겠어요? 또 다른 여인이 말을 받으며 나왔다. 삼겹살이 좋으세요? 등심살이 좋으세요? 여기 이 비계덩이는 어떠세요? 여인이 내 손을 끌어다가 살이 투실투실하게 찐 자기 몸뚱이를 만져 보여준다. 재차 유혹을 시작하려 하고 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짚고 있던 지팡이를 쳐들어 휘휘 휘둘러 보이며 소리쳤다. 삼겹살도 등심살도 비계덩이도 다 실소. 그제서야 둘러섰던 여인들이 의학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 틈을 타서 나는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한참을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없이 내 손목을 잡아주는 여인이 있었다. 화장 냄새를 유난히 짙게 풍기는 여인이었다. 우!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여인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린다. 어째서일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다는 말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라도 내려오고 있다는 말일까? 여인들이 환호성을 올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나는 사뭇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고 내 손목을 잡은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여인들이 환호성을 올리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모두들 떠들썩하게 야단들인데 유독 내 손목을 잡은 여인만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는 그 이유 또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헌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옥순이 짝이 바로 거기 있었군.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말했다. 헌신이라고? 벙어리래요. 벙어리. 옥순이래요. 등 뒤에 서 있는 여인이 말했다. 벙어리라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벙어리 창조도 있던가? 말은 못해 벙어리지만 얼굴은 고와 미인이지요.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말했다. 얼굴은 곱다고? 얼굴이 곱다는 말에는 귀가 뚫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전에 나는 이미 착잡한 심정이 되어 있었다. 옥순이는 어디에 남자가 없어 하필이면 나를 붙잡았을까? 빛도 소리도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대단한 희극일 것 같았다. 비극이 지나치면 희극이 된다. 비극을 넘어선 대단한 희극. 여인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 대단한 희극을 상상했기 때문이리라. 여인들은 옥순이와 나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희극 배우로 상상하고 있으리라. 나는 수치감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장난이다. 운명의 장난이다. 저 저주받을 신의 장난이다. 장난이 아니고서는 이 눈길 많은 뒷골목에 벙어리와 장님이 동시에 출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렇다. 그것은 장난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신의 장난이 아니라 인간의 장난, 정의의 장난이었다. 벙어리 옥순이는 정의였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여인들은 그녀가 동원한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으랴. 나는 감쪽같이 속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도 옥순이와 마주 서 있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마주 서 있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동정거리가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 웃음거리와 동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옥순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옥순이는 한사코 내 손목을 부여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옥순이는 어디론지 자꾸만 나를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따라 들어가 보세요. 즐겁고 유쾌한 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등 뒤에 서 있는 여인이 가만히 내 등을 떠밀며 말했다. 싫습니다. 벙어리는 싫습니다. 당신은 장님이 아닌가요?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도끼를 풍기며 말했다. 네, 나는 장님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벙어리는 싫단 말입니다. 말은 못해 벙어리지만 얼굴은 고와 미인이라니까요. 비너스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지요. 옥순이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말했다. 비너스? 비너스 뺨칠련? 나는 전이의 별명을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어떠세요? 군침이 동하지 않으세요? 내 옆에 서 있는 여인이 해죽 웃으며 말했다. 싫습니다. 비너스 아니라 비너스 하랩이라도 벙어리는 싫습니다. 하긴 그렇겠군요. 비너스 아니라 비너스 하랩인들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당신에겐 다 그저 그렇고 그럴 뿐일 테니까요.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여인이 용용 죽겠지 하는 투로 말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참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소용이 되는 것은 말입니다. 나에겐 말이 필요합니다. 청춘의 밤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필요한가요? 내가 물었다. 얼굴도 필요 없어요. 무릇 청춘의 밤에는 말도 필요 없고 얼굴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요? 청춘의 밤에 필요한 것은 헐벗은 육체뿐이죠. 헐벗은 육체만이 환락의 동산을 헤매며 끝없는 연락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죠.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장비가 간단해서 좋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여인들이 쿡쿡 웃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밤이 될 거라고요. 당신네들의 밤도 말이에요. 등 뒤에 서 있는 여인이 다시 한번 내 등을 가만히 떠밀어 보고 있었다. 닥치지 못해? 누굴 놀리자는 거야 뭐야? 나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닥치는 대로 여인들을 후려갈겼다. 여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옥순이도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또 그 틈을 타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더 깊기 전에 나도 짝을 짓긴 지어야겠는데 아무리 뒷골목이라고는 해도 수많은 눈길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짝을 짓기는 쑥스러운 일. 집 안에 들어가서 점잖게 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아무 집이나 닥치는 대로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여기가 어딥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와요. 여인숙이요 여인숙. 불량기가 다분한 소년의 대답이었다. 제대로 찾아들긴 든 셈이었다. 나는 그 불량기 다분한 소년에 의해 방으로 안내되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다. 방 안 가득한 메스꺼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쥐구멍에 드는 볕도 안 드는 방인지 습기와 음기가 피부에 와서 엉겨붙고 있었다. 수많은 폐륜들이 누워 뒹굴었을 때부는 이부자리는 방금도 누가 누웠다 일어난 자리인 듯 펴진 채로 새로운 손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위에 가서 엉거주춤하게 엉덩이만 걸쳐놓고 앉았으나 이불 속에 숨어있던 뭇 잡놈들의 자식인 정충이란 놈들과 뭇 잡년들의 여식인 난자란 년들이 아귀다툼을 하며 이불깃을 비집고 나와 내 궁둥이를 물어뜯기도 하고 내 사타구니 밑에서 저희들끼리 오입질을 벌이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 이불을 걷어치우고 맨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주인은 왜 또 그렇게도 소란스러운지. 복도에 신발을 끄는 소리, 남녀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 우당탕 퉁탕 싸우는 소리.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인네들의 자지러지는 듯한 웃음소리, 거기에 섞여 들려오는 사내들의 굵직한 음성들에게서는 고작해야 돈 몇 푼에 산 위풍들이 제법 당당하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뒷골목의 밤. 계획이 치밀한 나는 텅 빈 머리통을 허공에 띄우고 앉아 귀를 나팔통처럼 열어놓고 도깨비들의 밀담을 엿듣기라도 하는 밀정처럼
깊은 밤 후미진 여인숙의 그 칙칙한 소리들을 머리통 속에 주워 담고 있었다. 옆방에서 방문 여닫는 소리가 흡사 내 방문 소리같이 가깝게 들리고 문소리에 이어 수군수군 이야기 소리도 들려왔다. 그 다음에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갈피를 잃어버린 숨소리,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신음소리, 삐그덕 철썩 삐그덕 철썩, 왈츠인지 새마치 장단인지 나로서는 분간이 잘 안되는 이상한 소리, 한 줄기 길다란 한숨소리, 쿵 하는 헛기침 소리,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수군수군 이야기 소리, 그 야한 소리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머리통 속에 주워 담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 내 방문을 두들기는 노크 소리였다. 옆방 소리에 정신을 팔고 있던 나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소스라친다. 왜 그렇게 놀라시오? 여우 같은 주인 노파가 내게서 허락이 내리기도 전에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속칭 호주라는 노파였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구려. 잿더리 좀 주시오. 그리고 냉수 한 그릇도. 그리고 혼자 주무시겠수? 한 사람 들여보내주시오. 그러면 그렇지. 독수 공방이야 할 수 없지. 그것도 다 젊어서가 한때라오. 젊지 못해 그 짓을 할 수 없는 것이 한이라는 듯 노파는 젊음을 부러워하고 나서 또 무슨 할 이야기가 남았다고 가지 않고 문턱에 걸터 앉았다. 할멈, 나 여러 말하는 것 귀찮소. 알겠수다. 젊은이들의 그 성급함을 내 곧 보내드리리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노파는 여전히 문턱에 걸터 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할멈, 혹시 아가씨가 없는 것 아니오? 염려 마시오. 아가씨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런데 왜? 아니, 초행이신가? 화대부터 내셔야지. 화대는 할멈이 받는 거요? 나는 저기 냉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판매사원이 따로 있고 수금사원이 따로 있는 이는 고도로 분업화된 상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얼마면 됩니까? 긴 밤은 25,000원, 짧은 밤은 15,000원이지만 당신이니까 20,000원, 10,000원으로 해드리지. 오입에도 동정이 있습니까? 오입에 동정이 없으면 어디에 동정이 있겠소?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두 몸이 한 몸 되는 것이 오입 아니겠소? 노파의 말이 재미있어 귀찮다는 생각도 있고 대꾸한다. 동정하는 김에 그저는 안 되겠습니까? 그저는 오입이 아니지. 그저는 사랑이지. 알만한 젊은이가 그러시오. 그저는 사랑이라. 사랑은 그저라. 사랑은 과연 그저일까?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미와 지성을 요구하고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고 몸과 마음을 요구하고 물질과 지위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생을 요구하고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것은 오입에서 화대를 요구하는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랑이 어째서 그저란 말인가? 나는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한낱 뒷골목 호주에 지나지 않는 노파의 말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노파의 말꼬리를 아주 놓쳐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 사랑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많이 해보았을 텐데 뭘 그러시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답니까? 아, 헌신도 다 제 짝이 있기 마련 아니겠소. 헌신. 노파의 면상에 주먹이라도 들이대고 싶었으나 참았다. 벙어리 옥순이를 두고도 헌신이라고 했다. 우리 둘을 두고는 제 짝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짝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짝을 지어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벙어리가 가엾어, 장님이 가엾어, 옥순이가 가엾어, 내가 가엾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노파의 면상에 주먹을 들이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파의 면전에서 눈물 또한 흘릴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수? 긴 밤으로 하시겠수? 짧은 밤으로 하시겠수? 노파가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어 노파에게 건네주었고 돈을 받은 노파는 고맙다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나서 물러갔다. 여인이 들어왔다. 잘 부탁합니다. 무엇을 잘 부탁한다는 말인지 여인이 들고 들어온 잿더리를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었다.
냉수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목이 타고 있었으므로 목부터 축이고 싶었다. 여인이 냉수 그릇을 받쳐 올려 입에 갖다 대준다. 단숨에 냉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갈증이 가시고 힘이 솟아나면서 여인과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졌다. 실례지만 아가씨 이름은 무슨 말부터 물어볼까 하다가 이름부터 물어보았다. 이름? 여인은 까르르 웃고 나서 여보잖아요, 여보. 아무리 수총각의 첫날 밤이로서니 자기 부인의 이름도 모른데서야 말이 되겠어요. 여인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목을 조이고 달겨들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내 느낌과는 정반대로 여인은 정말 부부라도 된 것 같이 다정하게 말을 해오고 있었다. 담배 태우시겠어요? 제가 불을 붙여드릴게요. 여인은 내가 꺼내놓은 담뱃갑에서 담배 한 까치를 빼내어 내 입에 물리고 성냥을 그어 물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다. 내가 한 모금을 빨고 나자 여인은 내게서 담배를 빼앗아 가더니 자기도 한 모금을 빨고 나서 다시 내 입에 물려준다. 담배 필터에 여인의 침이 묻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담배가 몹시 불결하게 느껴져서 입에서 빼어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 여인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무섭게 느껴지는 여인이 정말 무서움을 보여주고 말 것만 같아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꾹 참고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그동안 여인은 자기 무릎을 끌어다가 내 무릎에 바싹 갖다 붙여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옆방에는 왈츠인지 세마치 장단인지 분간하기 힘든 소리로 밤을 연출하던 아까 그 손님들은 나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 새로 든 손님들은 또 어떤 기막힌 소리로 밤 풍경을 연출할까 하고 옆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무릎을 맞대고 있던 여인이 허리를 가늘게 꼬며 뭐하고 계세요? 하고 유혹의 몸짓을 보내오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하고 계속 옆방에만 귀를 주고 있었으나 새로 든 손님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지 쥐죽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방에 새로 든 손님들은 다름 아닌 정희와 그녀의 선배 언니였으며 그녀들은 내 방의 동정을 살피느라고 쥐죽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따름이었다. 나는 도청을 포기하고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제 그만 피우시고 어서요. 허리를 꼬고 있던 여인이 내 손에서 담배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여인은 팔 것을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나는 딴전을 피웠다. 아가씨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요?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습니다. 사실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이기에 저토록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없을까 싶어 물어본 말이었다. 그러나 그런 줄을 모르는 여인은 더욱 뻔뻔스럽게 굴기를 마지 않았다. 보나마나 당신의 아내니까요. 아내의 얼굴은 잘생겨도 그만 못생겨도 그만 아니겠어요? 제발이지 그 아내니 여보니 하는 말 좀 빼어버릴 수 없겠소? 어머나, 여자에게 그렇게 무안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온통 홍당무가 되고 말았잖아요. 네, 바로 그 얼굴입니다. 홍당무가 된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제서는 정말 여인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뻔뻔스러운 얼굴이 아닌 홍당무가 된 그 얼굴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인은 화를 내고 있었다. 보고 싶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당신의 눈을 띄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안과 병원인 줄 알고 찾아오신 건 아닐 테지요? 절 안과 의사로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 테지요? 유혹에 간드러지던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여인의 목소리는 얼음을 쪼개듯 차고 날카로운 것이 되어 있었다. 도무지 유혹이 들어먹히질 않으니까 여인으로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가 보았다. 여인이 다시 무섭게 느껴졌다.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대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처분만을 바라고 앉아있는데 여인이 구석으로 가더니 잠시 부스럭거리고 나서 다시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오래 끄는 건 피차 시간 낭비요 정력 소모일 뿐이에요. 화끈하게 놀고 화끈하게 끝내요. 여인은 내 두 팔을 끌어다가 맨몸에 그녀 허리에 감아주며 볶아먹든 삶아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는 그쪽에서 내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두 팔에서는 여인을 끌어당길 만한 힘이 솟아나질 않아 두 팔을 여인의 허리에 감은 채 나는 힘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이 남자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내 바지 밑을 더듬어 내려갔고
여인의 손길이 와 닿자 바지 밑이 금세 부풀어 올랐다. 다행히 어떻게 된 건 아닐세. 여인은 생긋 웃고 나서 내 바지에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여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면서 여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내 두 팔에서도 힘이 솟아났다. 이제는 여인을 통째로 씹어 삼킬 수도 갈아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여인을 끌어당겼고 알몸의 여체는 잘 익은 호박덩이처럼 힘없이 내 품 안으로 굴러 떨어졌다. 나는 미친 듯이 그 호박덩이를 애무했다. 호박덩이는 이제 호박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퍼덕이는 고깃덩이였으며 살아 숨쉬는 확실한 생명체였으며 영혼의 미덕을 골고루 잘 갖추어 지닌 절대 완전한 실체였다. 드디어 나는 내 모든 것을 그 실체 위에 쏟아놓아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내부에서는 강한 요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을 보여주시오. 강하고도 힘찬 갈망의 목소리였다. 조금 전에 얼굴을 보고 싶다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나는 여인의 육체 위에서 놀고 있는 내 손을 여인의 얼굴 위로 불러 올렸다. 그리고 찬찬히 여인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 남자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야? 잘 나가다가 웬 삼천포냐고 여인은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팔로 여인의 목덜미를 감아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여인의 얼굴을 더듬어 내려갔다. 이마, 눈, 코, 입술, 두 볼, 두 귀. 한 번을 더듬고 나서 한 번을 더 더듬었다. 한 번을 더 더듬고 나서 다시 한 번을 더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여인의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두 손으로 더 좀 자세히 만져보기 위해 여인을 방바닥에 눕혔다. 그러나 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여인은 이제야말로 이 남자가 자기를 찍어 넘기려는 것보다고 방바닥에 넘어진 벌거벗은 육체를 조용히 뒤척이며 쏟아질 폭력에 대항할 태세를 서서히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두 손을 얼굴 위로 가지고 가자 그제서야 여인은 내 의도를 짐작했는지 당부하기를 잊지 않았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놀아주는 거예요. 돈벌이의 기회를 놓칠까봐 겁이 나는 여인이었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얼굴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더듬어 보아도 여인의 얼굴은 역시 얼굴이 아니었다. 이마는 다만 이마, 눈은 다만 눈, 코는 다만 코, 입은 다만 입일 뿐 균형과 질서와 조화가 있는 얼굴로는 부각되어 오지 않았다. 나는 여인의 얼굴에서 그 균형과 질서와 조화의 미를 만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빛과 각과 선을 만질 수 없었고 그 피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각할 수 없었고 그 표정의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만지는 얼굴에는 기쁨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웃음도 노여움도 사라지고 없었다. 따스한 체온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 숨쉬는 인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얼굴은 죽어 있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여인의 얼굴을 밀어치우고 말았다. 여인이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 얼굴이 이쁘지 않았어요? 아니,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는 있었어요? 나가줘. 이 방에서 나가달란 말이야. 나는 소리쳤고 여인이 이에 맞선다. 나가달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야. 나가서 다른 아가씨를 들여보내줘. 싫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당신을 누구에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는 돈밖에는 모르는 여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어. 너는 아름다움을 상실한 여인이었어. 아름다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고귀함도 영혼의 순수함도 모두 다 상실하고 말았던 거야. 웃기고 계시네. 그래, 나는 웃기는 사람이야. 너는 울리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울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돼. 뒤집어 엎어도 보통 잘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니군요. 제가 아름다움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세요? 뭐라고? 나는 주먹을 불끈 쥔다. 아니에요. 여인이 내 주먹을 움켜쥔다. 다 아시면서 괜히 억지를 쓰시는 것이죠? 그렇죠?
억지를 쓴다고? 그래요. 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참,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곧잘 억지도 쓰곤 한다면서요. 그리고 보니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여보? 여인이 엉금엉금 내 무릎 위로 기어오른다. 나는 깜짝 놀라 여인을 밀어 던져버린다. 나가 떨어진 여인이 이번에는 내 허리를 끌어안고 달겨든다. 아, 무정한 사나이. 아, 무쇠 같은 사나이. 나는 이런 사나이가 좋더라. 좋거든 혼자 실컷 좋아하라지. 찰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여인을 다시 한번 떠밀어버린다. 내 신세가 더러운 신세지. 여인이 신세한탄을 하며 구석으로 가서 옷을 주워 입는다. 신세한탄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지만 나는 여인을 붙잡지 않는다. 장님 주제에 누굴 타박이야 타박이. 여인이 방을 나가며 퇴퇴 침을 뱉는다. 나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지만 이해를 하고 참는다. 잠시 후에 다른 여인이 들어왔다.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동물원의 동물 모습이나 아닐까 하여 물어보았다. 신기합니까? 네, 신기하군요. 어떤 점이? 우리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내어쫓을 수도 있다는 점이. 여인은 동료 여인을 내어쫓은 데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나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권리를 행사할 것이오. 나가주시오.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쪽에서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저희들을 선처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선생님? 속은 빼어버렸다는 듯이 여인은 금세 아양을 떨고 나섰다. 그 목소리는 금속성이었으나 찌들고 시들어 풀이 죽어 있었다. 그 풀이 죽은 목소리에서 일말의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나는 그만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말았다. 여인은 이미 내 앞에 알몸을 내놓고 앉아 있었다. 선생님도 옷을 벗으세요. 그러나 나는 옷을 벗을 용기가 나지 않아 내 앞에 던져진 알몸의 여체부터 더듬어 보고 있었다. 여인은 만사를 초월한 여도사처럼 더듬어 볼 테면 실컷 더듬어 보라고 묵묵히 그리고 무감각하게 몸을 내맡기고 앉았다가 앉은 자리에서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더니 금방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만사를 초월한 여도사는 만사를 초월하기까지 계속해온 피나는 고행에 의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가 보았다. 가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가엾게 잠든 여체를 탐하고 있는 행위는 죽은 송장을 파헤치고 있는 여우나 까마귀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쓰러진 여체에서 손을 떼고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코를 골던 여인이 깜빡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 여지껏 옷을 안 벗고 계세요? 여인이 뚜루루 나를 향해 굴러왔다. 뭘 했기에 그렇게 지쳐있어? 뭘 하긴 뭘 했겠어요. 뻔한 짓거리 했겠죠. 여인은 누운 채로 손을 뻗쳐 내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여인이 한층 더 측은하게 여겨졌다. 여인을 빨리 재워주고 싶었다. 빨리 재워주기 위해서는 서둘러 그 뻔한 짓거리를 끝내주어야 했다. 나는 다시 여체를 더듬기 시작했다. 잠시 코를 골고 난 덕분인지 생기를 되찾은 여체는 팽팽한 탄력으로 출렁거리고 있었다. 내 남성도 서서히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남성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내부에서는 또다시 예의 그 강한 요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을 보여주시오.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두 손을 여인의 얼굴 위로 가지고 가서 이마, 눈, 코, 입술, 두 볼, 두 귀,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여인의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이 주는 그 벅찬 감동을 주지 못했다. 여인의 얼굴은 무미건조한 하나의 형상일 뿐이었다. 나는 여인의 얼굴 위에서 두 손을 내려놓았다. 그와 동시에 여인의 벌거벗은 육체에 대해서도 흥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내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챈 여인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지신 거예요? 못생겼어도 이만저만 못생겼어야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는 있었어요? 너는 너무 지쳐있어. 너는 이미 너 자신을 허비할 대로 다 허비해버리고 나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팔 것을 다 팔아버린 빈 장사꾼처럼 말이야. 빈 광주리를 내려놓고 무엇을 팔겠다는 거야. 그것은 장사가 아니야. 그것은 구걸이야. 그것은 강도질이야.
남의 생돈을 누리는 강도질. 너는 강도란 말이야. 강도라서 싫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서 싫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강도의 얼굴이 어떻게 곱기를 바라겠어? 다행이지 뭐예요? 제가 강도가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제 얼굴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비웃는 건가? 비웃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줘. 나가서 주인 할멈이나 보내달란 말이야. 더 이상 그 여인 숙에서 시간을 끌고 있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주인 할멈과 계산이나 끝내고 나올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나 여인은 순순히 물러서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못생겼다 치기로 해요. 우리들 짓거리엔 얼굴이 필요 없잖아요. 얼굴은 해서 뭘 해요. 얼굴은 잘생겨도 그만, 못생겨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포장이 좋아야 구매욕에 동한다는 원리를 모르는군. 실속 있는 구매자는 포장을 뜯고 내용물부터 살핀다는 사실도 아셔야지요. 내용물은 충실하단 말인가? 이르다 뿐이겠어요. 기분 끝내주죠. 말이 되려면 말이 되고 개가 되려면 개가 되고 절구통이 되려면 절구통이 되지요. 다목적이군. 뿐만 아니라 완전 자동이죠. 말이 될 땐 말대가리면 족하고 개가 될 땐 개대가리면 족하겠군. 그렇지요. 절구통이 될 땐 무엇이면 족할꼬? 그야 절구통이면 족하지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그만두자고. 말도 개도 절구통도 다 싫으니까. 아, 그리고 보니 절구꽁이가 죽은 게로군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세워드릴게요. 여인이 내 바지 밑을 더듬기 시작했다. 나는 여인을 확 떠밀어 버렸다. 그러자 저만치 나가 떨어진 여인이 분한 듯이 씩씩거리고 있었다. 두고 보자고. 얼마나 잘난 여편네를 얻어 걸리는지. 나만한 여편네도 쉽지 않을걸? 쉽지 않고 말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이지. 여인이 물러가고 노파가 달려왔다. 왜 그러시오? 걔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시오? 그 둘이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는 아이들이라오. 괜찮은 축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 모양입니까? 글쎄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니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얼굴이 안 이뻐서 그러시오? 역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파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요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내게 되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노파는 딱하게 되었다고 혀를 쯧쯧 차고 나서 진작 얼굴이 이쁜 아가씨를 원한다고 했으면 내 그렇게 해드렸을 거다니요. 말 하나 많았죠. 미운 아가씨를 원하는 남자도 있답니까? 내 말은 아가씨들 중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야. 노파의 음성이 한층 더 교활하게 울린다. 10,000원만 더 내시오. 쭉 빠지고 미끈한 년으로 안겨드릴 테니. 아까 그 둘이 이 집에선 괜찮은 축에 속하는 아가씨들이라고 하고선 아까 그 둘이 괜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들 중에서 괜찮은 축에 속한다는 말이고 특실 손님을 받는 진짜 미인들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야. 퉁하긴 젊은이가. 바가지를 씌우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고 따지고 들어 무엇하랴. 어차피 나로서도 그냥 물러서기는 서운한 일. 어느새 나는 그 집에서 나오려던 생각도 포기하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파에게 더 꺼내어준다. 돈을 받은 노파는 문을 닫고 돌아서다 말고 빼꼼히 문을 열고 재차 물어본다.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는 있수? 왜요? 알 수 없다면 또 못생긴 아가씨로 들여보내려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오. 염려 마시오. 내 곧 제일 이쁜 아가씨로 보내드릴 테니. 그리하여 차례로 두 여인이 더 들어왔으나 끝내 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역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여성적 매력도 성적 충동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여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보니 밤이 다 가고 새벽이 되어 피로가 몰려왔으므로 오입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아무렇게나 쓰러져서 잠을 잤다. 한잠을 고온히 자고 깨어보니 한낮이었다. 밤보다 낮이 오히려 조용한 것은 여인숙의 특성인 듯 밤새 시끌시끌하던 주위가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정신을 가다듬고 간밤에 더듬어 본 여인들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리려고 애를 써보았다.
단 한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얼굴의 다만 한 부분도 떠오르지 않았다. 손으로 만져본 것에 불과하므로 눈앞에 떠오를 것이 없는 것일까? 나는 실명 이전에 내 얼굴을 눈앞에 떠올리며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과 손에 만져지는 얼굴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은 모습 그대로의 얼굴이었으나 손에 만져지는 얼굴은 지난밤 여인들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아닌 무미건조한 하나의 형상일 뿐이었다.